안녕하세요. 호우 디자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면을 DWG 파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지 파일로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또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이 이미지 도면의 스케일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D Max에서 외부 건축 CG를 하다 보면요. 이 설계 사무소에서 도면을 이미지로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자, 그럴 때 이 도면 이미지를 바로 뷰포트에서 불러와서 모델링 작업을 한다면 스케일이 일단 뒤죽박죽이 될 것이고, 그리고 실제 건물과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 기존에 세팅한 값으로 렌더링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대부분은 세팅된 값을 그대로 거의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세팅 값들은요. 모델링이 1 대인 경우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미지를 스케일을 조정하지 않으면 조명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다시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 세팅하는 시간들이 또 다시 걸리겠죠. 그래서 이미지로 도면을 준다 하더라도 스케일은 반드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면을 이미지로 받는 경우에 실무자들은 어떻게 스케일을 실제 치수에 맞게 조정을 하는지 정확한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맥스를 열어 주시고 이제 도면을 세팅하기 위해 도면 이미지를 깔 수 있는 플랜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 플랜의 사이즈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토샵에 열어서 이미지 사이즈를 확인해 보면 지금 어 밀리미터로 바꿨을 때 397.93, 그다음에 256.9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플랜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맥스로 넘어와서요. 자, 플랜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메트리, 그다음에 기본 스탠다드의 플랜이 있으니까요. 플랜을 탑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고요. 크기는 아까 우리가 쟀던 치수 397.93, 그다음에 위드 값도 256.91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또 돌려야 돼요. 그래서 이 랭스 값이 256.91이 되겠고요. 이렇게 91. 그다음에 397.93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 이미지가 들어있는 파일 있죠? 자,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 파일을 평면도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해서 플랜에다 가져다 놓습니다.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이렇게 플랜에 도면이 적용이 되고요. 이 플랜에 적용한 도면 이미지의 해상도가 좀 떨어질 때 이 해상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모양 보이시죠? 여기서 Configure Viewport를 눌러주면 여기 보면 텍스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텍스처 맵, 그 다음에 Viewport Background Environment라고 해서 이 픽셀 값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픽셀 값을 조절을 해주시면 이 플랜에 적용한 도면의 이미지의 그 해상도를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플리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보면은 지금 14,601mm예요. 실제 크기는. 그쵸? 이 도면상에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치수가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부분의 이 문 길이, 창호 길이를 보시고 이 창호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규격된 사이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격된 사이즈를 비교해 봤을 때 실제 크기와 나눠서 스케일 값을 찾아내고 그 스케일을 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14,601 밀리미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헬퍼스, 이 삼각형 모양 보이시나요? 이 삼각형 모양 헬퍼라고 있는데, 헬퍼. 이 헬퍼에 가면 테이프라는 게 있어요. 이 테이프를 눌러주시면 이 테이프는 길이를 재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에서 요 라인까지의 길이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수직이 돼야 되겠죠? 요렇게. 자, 대략 이렇게 길이를 쟀고요. 자, 길이를 쟀더니 183이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유틸리티에 가보면 리스케일 월드 유닛이라고 있어요. 자, 이 기능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Configure 버튼 Set이라고 되어 있죠. 이 기능들을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뉴를 눌러주시고 여기에 보면은 저는 지금 어 이 리스케일 올드를 추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토탈 버튼, 이 버튼의 개수도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고요. 예,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리스케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스케일을 여기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이게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인제 여기 추가된 기능들을 계속적으로 인제 사용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 세이브를 눌러 주시면 그러니까 이름별로 정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호호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눌러주면 오케이를 눌러주면 자 이 셋에 가보면 셋 여기 호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몇 가지를 다른 이름으로 이 버튼을 새롭게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나는 예를 들어 편집에 관련된 걸 하고 싶어. 아니면 뭐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걸 하고 싶어 하실 때 이렇게 그룹을 져서 셋 버튼을 만들어 놓으시면 그때그때 내가 선택을 해서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케일을 눌러주시면 여기 리스케일 버튼이 있죠. 이 리스케일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1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1대1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씬이라고 되어 있고 셀렉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전체적인 거를 바꾸고 싶냐 아니면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의 스케일만 바꾸고 싶냐. 자 이럴 때 이거를 옵션을 변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스케일 팩터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입력창을 클릭하면 이제 활성화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N을 눌러주면요. 계산기가 나와요, 계산기가. 계산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14,601 그다음에 나누기 아까 몇이었죠? 여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180 예 183 밀리미터죠. 다시 리스케일 월드 컨트롤 N 14601 나누기 183 그다음에 79.7869 나오는데 80 정도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패스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로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는데 저희는 80 으로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80 그다음에 오케이 눌러주면 자 이 테이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14656 이렇게 맞춰져 있죠. 14656 뭐 대략적으로 이제 맞춰졌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스냅을 걸어서 이 라인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14656 이렇게 해서 대략 스케일을 맞춰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케일을 맞춰야지만 도면을 1:1로 세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렌더링을 이미 세팅되어 있는 값을 적용을 해서 렌더링을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IES 라이트를 쓴다고 했을 때 그 IES는 이 공간의 크기에 맞게끔 조명이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 조명의 조명값이 적용된 라이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라이트를 사용을 하려면요. 실제적으로 1:1 이어야 돼요. 1:1. 그래서 무조건 도면은 1:1로 맞춰 준다라고 생각하시고 모델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모든 것들을 원활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 특별히 라이트나 그 사이즈에 맞게끔 써야 되는 그런 소스들을 쓸 때도 적재적소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여기에 인제 내가 이쪽 부분을 이제 가리고 싶어 이런 도면 치수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치수를 필요가 없다고 했을 때 에디트 포일러에서 버텍스로 이렇게 줄이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림이 왜곡이 됩니다, 이미지가. 그래서 이렇게 줄이면 안 되고요. 이 버텍스를 선택하면 옵션이 있어요. 아래 옵션이 프리졸브라고 있어요. 프리졸브. 여기 있죠? 자, 프리졸브 UVS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을 선택을 해 주세요. 이 항목을 선택한 상태에서 버텍스를 줄여 주면 내가 잘린 부분만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요렇게요. 이미지는 전혀 왜곡이 되지 않죠. 그래서 요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 크롭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인제 탑이 됐으면 인제 그다음에 하나를 복사를 해서 이제 정면도를 가져다 쓰겠다 하면 얘를 90도 이렇게 맞춰 줘야 되겠죠? 자 90도로 맞춰 주고 자 프론트 그리고 이 정면에 아까 그 사이즈도 알아야 되겠죠? 도면을 정면 도면을 하나 불러와서요. 자 이렇게 정면 도면을 불러와서 이 정면 도면도 이미지 크기 그다음에 밀리미터로 바꿔 보면 400.05 그다음에 259.03 이죠? 그럼 400 이랑 259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400, 259
다시 여기 들어가서 지워주고 플랜에 400에 259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얘도 거꾸로 해야 되겠죠? 259, 400. 그 다음에 도면을 아까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정면도 이렇게 가지고 오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죠? 테이프로 14,830 요 라인에 이렇게 테이프를 그려 보니까 한 160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아까와 동일하게 이 스케일 그다음에 여기 1이죠. 선택한 것만 변경을 할 거니까 여기서 컨트롤 N. 자, 14830 나누기 160 그러면 92 정도 나오네요. 92, 93 정도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스케일이 조절이 됐고요. 이 스케일 조절된 이 정면도를 평면도에 끌고 와서 이게 맞춰줍니다. 이 끝벽과 이 끝벽이 맞춰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대략적으로 지금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 윗부분도 아까처럼 치수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버텍스 선택하고 프리저브 선택한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은 크롭해서 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셔갖고 도면을 내면을 이렇게 플랜에 적용을 해서 치수를 변경해 주시고 자, 내면을 다 이렇게 세팅을 하셨으면 그때부터 이제 모델링을 하셔갖고 내가 원하는 세팅 값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미지로 도면을 받는 경우 스케일을 조절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봤습니다. 특별히 외부 건축 CG, 뭐 외부 건축 CG든 인테리어 CG든 대부분이 스케일이 되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스케일 맞추는 방법에서 공부한 내용들은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도면을 받았을 때 오늘과 같이 스케일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볼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 또 블로그를 통해서는 거의 한 7년에서 10년 가까이 이 맥스나 V-ray 또 포토샵에 대한 내용을 계속 꾸준히 올려드렸으니까요. 오셔서 공부하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호 디자인이었습니다.